예, 이번에는 공부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임용고시 대비 요령이라든지 연간 일정 하다 보면은 또 얘기가 자연스럽게 녹여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기왕이면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공부를 좀 해봤던 분 나눠서 좀 차별적으로 공부 전략을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초중생분들 공부 전략인데요. 저희가 연간 일정 표에다 사실은요, 약간씩 양념으로 집어넣은 내용이기는 해요. 이제 한번 설명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처음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론반 수업 들을 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업 자체를 좀 잘 들으시라는 내용으로 실어놨습니다. 자, 전공서를 먼저 읽고 수업을 듣다 보면은 지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서를 먼저 읽는 것보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론만 수업 듣고 나서 수업 들으면서도 꼼꼼히 메모 잘 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시고 기왕이면은 남으셔서 또 나머지 공부를 다 하셔서 복습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전공서를 확인하는 작업, 그다음에 충분히 내가 내용 요소를 이해하고 중심적인 핵심 요소들은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론만 공부를 해주시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십사 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계속 형성평가를 매주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저희 수업이 이제 목요일이면은 보통 선생님들이 목요일 수업 듣고 금요일, 토요일 정도까지 전공 복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슬슬 일요일쯤 되면 교육과 공부를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월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교육과 강의를 들으시죠. 그러다가 수요일쯤 되면 걱정합니다. 목요일날 테스트 할 건데 빵점 맞으면 안 되잖아. 그죠? 창피하니까 수요일부터는 막 전공을 다시 공부를 하세요. 되게 바람직하죠?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고 목요일날 테스트를 열심히 이제 하지요. 가끔 일부러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테스트 할 때 어차피 또 이제 채점은 다 각자 하실 거니까 자가 채점하실 거니까 자 공부해 오셔서 테스트 문제 이제 풀어보시는 거죠. 자, 직강생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공부하시는데 인강생 분들은 더 많이 안 푸시더라고요. 보니까 인강생 분들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보통 이론반을 이제 인강으로 듣다가 문 풀 때 직강으로 오시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형성평가 매일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은 안 풀었어요. 아예 이론 강의도 다 안 듣고 오신 분들 심지어 많아서 문제풀이 들으면서 이론 강의 들으시는 분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문제 구석구석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막 구석구석 낼 때에는요, 평상시 기본기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몸에 익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전공 지식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려면 평상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해마다 테스트를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인강생분들 진도 느려지지 않게 매주 진도 뽑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틀린 것은 물론 바로 해설해 드리기는 하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를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아예 못 외운 것인지 아닌지 실수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덜 된 것이라면은 전공 도서를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론책에다가 다시 또 이제 메모를 해가시면서 자기 점검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교사가 돼도 자기 주도 학습 강조하실 건데 결국 자기 주도 학습은 자신에 대한 점검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데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외우긴 외웠는데 왜 내가 실수해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까지 분석을 해서 내가 자신의 진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추천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의 경우입니다. 2년차, 3년차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직장생활 하시다가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옛날에 공부하셨다가 오셨던 분들, 특히 1차가 객관식이었던 시절에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그 습관이 좀 남아있으셔요. 그래서 약간 공부를 대강 살짝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40문항으로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는요. 옳고 그름만 맞추면 되고요.
있었어요. 그리고 조합이 좀 맞는 거 어추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게 맞아졌었어요. 어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분보다 객관식에 대한 센스가 있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량 플러스 약간의 센스까지 겸해야지만 합격이 굉장히 좀 쉬웠던 그런 세대였다 보니 서술형 문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를 알아도 깊게 정확하게 알고 전공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휘를 그대로 사용해서 좀 줄줄줄 적어주셔야 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공부를 하면서도 약간 술렁술렁 대략대략 안 다치고 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술형으로 바로 전환이 안 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다 보니까 스스로 가리시더라고요. 이건 나와 안 나와 자꾸 가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처음 공부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더 빠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비우시고 새롭게 공부하는데 생각하시면서 기출 선양부터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작년 혹은 재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하고 가실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내가 이제 작년에 시험 봤던 1차 시험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아쉽게 떨어졌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큰 점수 차이로 떨어지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1초부터 나는 올해 시험만 봐볼 거야 라고 봤던 분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많은 점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복기는 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자, 이거를 대부분 할 것 같은데 진짜들 많이들 안 하세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원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공부 자체가 많이 안 되어 계셨던 분들이라면 스스로 아실 겁니다. 몰라서 틀린 게 되게 많네. 공부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네. 혹은 이해까지는 했는데 안 돼서 틀렸네. 이런 거 정도 숙지하시면서 올해 공부할 때는 내가 이런 분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분야 좀 부족하네. 라고 이제 크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합격을 예상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더 복기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채점을 해보니까 1점 차이가 나네?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1점 차이면 굉장히 큰 점수 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0.1점만 해도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는 왜 내 예상보다 1점이 떨어져 있을까라는 거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어떤 정답을 쓰는 양이 좀 설렁설렁하게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공부 좀 했던 분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원가에 돌아다니는 문제지들이 있잖아요. 그 정답지가 만약 있으면은요. 정답을 확인할 때 그 자가 채점을 하는 경우들에 해당해서 봤을 때 키워드가 대략 들어있으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썼던 분들이 자가 채점을 나중에 이렇게 실전 가서 했을 때 점수 차가 좀 많이 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자, 실제 채점관 분들이 점수를 굉장히 칼채점을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하세요라는 문제가 있고요.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서술하세요라는 문제들보다 설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과정을 내가 최대한 많이 아는 만큼 적어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좀 많은 양을 적어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보면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을 적으시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관련되는 내용을 갖고 최대한 뽑아내는 연습들 이런 게 필요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문풀이나 모의고사의 문제지의 답안에는요. 이거는 미니멈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답안을 적어드려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이게 맥시멈인 줄 알고 이걸 또 추려가지고 중액적인 것만 자기가 썼으면 맞다라고 넘어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가로로 칩니다. 미니멈은 그냥 이렇게 딱 활자로 답안을 적어 놓고요. 추가되는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것들은 괄호 넣기를 했어요. 이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쓰면 물론 더 좋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관련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부연 설명 좀 됩니다라는 의미로 가로를 넣었고요. 가로 넣어 있지 않은 거 있죠? 이거는 다 써야 되는 내용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간 점수차가 났던 분들은 답안지를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분명히 머리로 아시거든요. 아는데 표현을 너무 조그만 건 아니까, 표현을 너무 절제되게 한 건 아니까 이거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때로는 문제에서 묻고자 했던 것은 안돼, 나는 어라고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또 이런 분들 문제도 설렁설렁 읽지만은요, 복기나 자가채점도 설렁설렁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답안지를 봅니다. 보면은 동그라미 막 쳐져 있어요. 보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자기는 맞다고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때부터 습관이 들으신 것 같아요. 술렁술렁 보고요. 문제들도 술렁술렁 보고요. 채점도 술렁술렁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세 가지 케이스지만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먼저 그거부터 점검을 하시고 나서 올 한 해 어떻게 더 공부할 것인지를 새롭게 구상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 1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또 고된 시간이기도 하니까 먼저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새롭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복습을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전공서를 읽어도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봐도 졸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요, 수업 듣고 복습을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수업 들을 때 흘려 들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들었던 말이거든요. 이분들은 암기가 되거나 이해가 된 게 아니고요, 수업에 단지 익숙하신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은 들으나 마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요,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한테는 예습을 권장을 합니다. 기존에 어차피 심화 교재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교재를 전면적으로 재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업 듣고 직접 메모했던 그 필기는 내 거거든요. 그 내가 필기한 건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필기 되게 기똥차게 잘한 친구들이 있어요. 책 빌려서 보죠. 너무 멋지긴 한데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필기를 잘 못한 듬성듬성한 노트라도 내가 쓴 건 내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쓰던 교재를 갖고 보실 수 있도록 새롭게 신간 교재를 내더라도요, 추록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추록본을 일단 놔두고 기존에 자신의 갖고 있었던 공부했던 책이 있죠? 손때 묻은 교재, 필기했던 교재, 이걸로 예습을 좀 하고 오세요. 예습할 때부터 뭘 점검하시냐 하면은, 아, 이거 내가 공부했었지 이렇게 재생하는 거 하고 오시는 겁니다. 추록본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 듣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은요, 자, 이걸 이제 자기가 인식하고 듣느냐, 인식을 안 하고 듣느냐 차이가 있는데, 수업 들으면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 수업 내용 듣다 보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나 알고 있었어. 심지어 암기까지 했어. 아까 예습할 때 다 내가 점검했어. 라는 게 있을 거고요. 자, 이해가 됐어? 암기가 됐어? 하는 거 외에, 내가 분명히 작년에 수업 들을 때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 내가 이해한 게 착각이었네. 나름대로 이해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내가 또 발견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판하고 있었구나. 이게 진정한 그 의미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은 체킹을 엄청나게 해두셔야 되겠죠. 이런 게 건지시는 거예요. 요거 건지려고 재수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애초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거를 다 파악하시는 거고요. 또 새롭게 추록본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다 보면은, 새로운 내용도 또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런 거를 메모를 철저하게 자기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복습하시는 거죠. 쭉 복습하시면서 전공서, 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간 발달 요거 조금 부족했네 확인하고 조금 더 전공서를 봐주시면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전공서도 중요한 전공서라고 해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냥 읽죠?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공부가 되시는 막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하시라고 권장해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거를 딱
공부하시고 메모해 놓고 정리해 놓으시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권유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론반을 좀 정리를 하셔서 나만의 노트, 나만의 서브 자, 잘 구축을 하시고 문제풀이 돌아가실 때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단권화된 교재를 갖고 예습하시고 문제 푼 다음에 전공서로 복습하시고 자 이때도요. 자 문제풀이반부터 또 이쁘게 노트 정리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거를 양면으로 복사를 새롭게 해요. 이제 뭐냐면은 시험지가 양면으로 돼 있으니까 자르면 노트에 붙일 수가 없는 거여서 복사를 다 새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트에 다 붙이세요. 다 붙이고 밑에다가 해설을 막 적으셔요. 근데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꼭꼭 해야지만 공부가 되라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이 스프링으로 딱 집어서 링 하나 걸고 그때그때 보고 내가 중액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내용만 포스트잇에다가 다시 단권화 시킨 그 교재에다가 붙여 넣으면서 하시는 게 좀 빠를 수는 있어요. 속도전에서는. 근데 사람마다 나는 속도전보다는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나는 나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신이 없어 이러신 분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불안하지 않게끔 자기 자신마다 공부 계획을 잡으셔서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소한은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더 디테일한 공부 방법을 어떻게 다, 그죠? 이거는 정석입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파악하시고 자기가 이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실 수가 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달려봐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끝까지 멘탈 지키시고 공부 안 되거나 힘들어질 때는 영양 보충도 좀 하고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를 악물고 몸으로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몸은 막 터져요. 진짜 몸은 정직한 것 같아요. 정신으로 막 통제할 수 있어. 정신력 공부야. 그랬는데 몸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 안 돼서 병원 가시는 분들이 9월, 10월 되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직강사 점점 좀 줄어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이 없어졌어요. 막 이러거든요. 막 문자 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파서 병원 갔어요. 이러시는데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는 즐겁게 하지만 내 몸도 살펴가시면서 가시는 게 더 장구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주시고 즐겁게 희망차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